GV80과 팰리세이드의 사이 같은 느낌? 3열은? X5, GLE 옵션이 떨어져? 그렇지도 않아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프리미엄 초고속 충전 거치대 파일론. 파일론과 함께 편안한 여정 되세요. 카비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안전의 대명사 볼보 차량 시승 행사가 있어서 영종도를 가려고 합니다. 비니님이 분명히 저한테 늦지 말고 9시 반까지 오라고 했어요. 어디예요? 지금 출발한다고요? 시승행사 체크인을 했고요. 다행히 시승행사가 10시 반부터 시작이래요. 비니님이 왔어요. 패션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보고 9시 반까지 오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10시 반까지 오면 돼요. 왜 이렇게 당당해요? 늦었으면서. 아니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너한테 뭐나 말은 잘했어. 이 양반 특이 뭔지 알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비니님 이 차가 우리가 탈 차잖아요. 볼보의 XC90. 아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초코 브라운 색깔이고 약간 그 브라우니 같은 그런 느낌. 이 XC90이 볼보의 플래그십 SUV잖아요. 국산차의 럭셔리 브랜드 뭐 있냐? 제네시스 그렇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가 뭐야? GV80. 이 GV80하고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XC90이에요. 이 XC90이 경쟁 모델이 뭐 GV80도 있고 X5도 있고 그리고 Q7, Q8도 있고 GLE 준대형 SUV 세그먼트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 제네시스가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있잖아요. GV80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이 XC90 같은 경우에 B6와 T8 이렇게 두 가지 엔진 트림이 있는데 이 B6 같은 경우에 2000cc의 300마력이에요. GV80이면은 2.5 터보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2.5 터보가 304마력이에요. 크기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근데 XC90이 좀 더 커요. GV80보다는 출력도 비슷비슷하고 심지어 가격도 비슷비슷해. GV80 2.5 터보 AWD 넣고 풀옵션 때리면 얼마인지 알아요? 7인승 기준으로 9,100만 원이야. 네. 1억 가까이 해. 그러네요. 왜 화났어 근데? 아니, 국산차를 1억 가까이 주고서 사야 되네. 근데 이 XC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는 9,6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GV80 7인승 기준 풀옵션이랑 500만 원 차이야. 500만 원만 더 주면은 외제차를 탈 수 있는 거네요. 국산차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가격이 점점 정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레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과연 GV80의 경쟁력이 있을까를 이 XC90을 타면서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외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특유의 패밀리룩이 이 가운데 큰 엠블럼과 이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가 보이시죠? 저는 이 볼보의 엠블럼을 보면은 아 안전한 차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볼보의 이미지가 그렇게 딱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볼보가 생각보다 안전을 위해서 만든 장치들, 차량에 들어가는 장치들이 개발을 많이도 했고 그 개발한 장치들을 그냥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제조사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운전하는 사람, 보행자들의 안전을 정말 생각하는구나. 진짜 욕심 가득했으면 자기네만 써가지고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XC90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2015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10년째 되는 디자인이야. 지금 신차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2015년에 나왔기 때문에 9년 전의 디자인을 나는 새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신차 느낌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볼보의 플래그십 SUV답게 차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차 길이는 차 팰리세이드랑 비슷해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그래도 이 XC90이 7인승 모델이라서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 여기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있고요. 아 근데 이런 게 좋아 볼보는. 이 손잡이도 그냥 이렇게 홈 파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도 되는데 뭔가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딱 닫을 때 이렇게 딱 아다리 맞는 요 느낌. 아, 그러니까 딸깍. 그런 디테일들이 더 많이 살려준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옆에 보면은 고리가 양옆에 있어요. 이거 쇼핑백이라든지 핸드백 같은 거 걸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 본 적 있어요? 최대 5kg까지 걸 수가 있대요. 오. 네, 그물망 거리 있잖아요, 비니. 하나, 둘, 셋, 넷. 각각 모서리에 있잖아.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적용이 되었다는 게 이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뒤에서는 근데 세울 수 있는 버튼은 없네요? 어?
진짜요? 네. 뒤에서는 이 3열 시트를 세울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비니 근데 XC90이 GV80이랑 동급이기는 한데 화려한 느낌? 그런 게 약간 GV80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또 그런 화려한 럭셔리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 이게 바로 볼보 XC90의 스웨디시 프리미엄이라는 거야. 모던함, 약간 절제되어 있는. 수수한 럭셔리, 수수한 고급스러움. 전 무엇보다 동급 차량들 대비 이 가운데 시트가 너무 편하게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네.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의 가운데 시트는 사실 탑승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시트인데 이 맞아요. XC90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지. 오, 진짜 이거 진짜 모르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손잡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베이비 시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인보다 몸집이 작잖아요. 이 시트가 조금 아이들한테는 큰데 이 베이비 시트를 올려놓고 안전벨트를 해놓으면은 아이한테 딱 맞는 카시트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디테일은 진짜 어떤 브랜드도 못 따라오는 거 같아요. 맞아. 너무 신뢰가 가잖아. 그치.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고급스럽고 세련됐다기보다는 그냥 딱 편리함, 안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옆에 있구나. 옆에 이게 지금 최대예요. 그게 최대예요? 네, 이게 최대예요. 그 리클라이닝 각도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는데? 근데 비인님 GV80은 훨씬 많이 제껴지잖아요. 근데 XC90이 왜 더 편하지? 그게 이 또 볼보만의 이 시트 때문인가 보다. 이거 고민된다. 뒷좌석을 갈 때는 이 앞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서 뒤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최대한 보낸 거예요, 지금? 네, 이걸 뒤로 최대한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레그룸 공간이, 그러니까 다리를 편하게 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3열도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보통의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시트거든요. 볼보 XC90의 3열 시트는 독립 시트로 돼 있잖아. 각각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GV80 3열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GV80보다 긴 국산차가 팰리세이드가 있잖아. 팰리세이드의 3열이랑 또 비교했을 때는 어때? 훨씬 편해요. 진짜로? 시트 착자감이 좋아. 시트 착자감은 좋은데 공간감은 팰리세이드보다 적지 않아? 그렇긴 한데 개방감은 팰리세이드가 훨씬 좋은데 착좌감은 XC90이 훨씬 좋아요. 시트 자체가 볼보가 편하잖아요. 나올 때 근데 굉장히 힘든데? 이게 라리님이 그래도 좀 날씬한 편이라서 그렇지 제가 골반이 커서 그런가? 최대한 앞으로 가봐요. 최대한 앞으로는 요거예요. 최대한 뒤로. 최대한 뒤로는 야, 공간이 진짜 넓은 거야. 이 휠베이스 자체가 GV80보다 XC90이 무려 3cm나 더 길어요. 팰리세이드 대비해서도 8cm나 길어. 그렇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진짜 긴 차야. XC90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2열 시트에서도 공조를 작동할 수 있는 이 공조 디스플레이가 터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열선 시트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아쉽게 2열에 통풍 시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GV8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있는 거잖아. 근데 XC90에는 2열 통풍 시트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걸 때 약간 삐그덕거리는 차들 있잖아. XC90에 들어가 있는 이 햇빛 가리개는 뭔가 고장이 잘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햇빛 가리개를 해도 전체를 다 가려주진 않네. 뒷좌석 폴딩시키는 레버가 전동식이 아니고 트렁크에서는 폴딩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이 있네요. 풀플랫인데? 진짜 이 플랫하게 돼요, 비니님. 오! 저번에도 누워봤지만 진짜 넓어요. 일단 머리를 끝까지 대면은 발 공간이 남죠. 성인 2명은 충분하게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꼼꼼한 디테일은 XC9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GV80이랑 이 XC90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두 차량 모두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지? GV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려한 그 자체? 이례지향적인 그런 디스플레이도 막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XC90은 이렇게 클러스터 따로, 센터 디스플레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실 좋게 얘기하면 절제돼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올드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XC90이 나온 지 9년이 넘었어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올드해 보일 수밖에 없지. 사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실내에서 거의 없거든. 되게 식상해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지금 봐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쁘거든요. 어디서 예쁘다라는 게 느껴져? 이 크리스탈 기어노브도 예쁘고 그리고 이 시트 컬러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인 느낌은 예뻐요.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도 굉장히 편해요. 어떤 브랜드도 못 따라오는 착자감이라. 시트 가죽의 두께나 고급스러움은 GV80이 훨씬 더 우세할 수 있으나 편안한 시트는 확실히 이 XC90이 월등할 것 같아. 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2년 전부터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아리아 뭐 어디 가죠 이렇게 하면은 티맵이 알아서 내비게이션을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잖아.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갔어요. 일단 수납 공간적인 면에서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맞네. GV80도 사실 수납 공간이 좀 아쉬운 차량 중에 하나거든. 이 XC90도 어쨌든 패밀리 SUV잖아요. 이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 근데 도어 포켓도 사실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사이즈는 모든 SUV들에 다 들어가 있는 편이고 큰 편은 아니에요. 19개의 버스 앤 윈킨슨 스피커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확실히 와트, 그러니까 출력이 높으니까 최대 고음으로 해도 음질이 깨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볼보의 프리미엄 라인인 V90, XC90, S90 프리미엄 라인들 90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스 앤 웰킨슨 스피커가 들어가잖아. 근데 무려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요. 출력 같은 경우에 1460W예요. 반면에 GV80 같은 경우에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간단 말이야. 총 18개예요. 일단은 개수도 XC90이 하나가 더 많다는 거야. 텔레스코픽이 수동이에요. 그래도 플래그십이고 1억에 육박하는 차인데 요거 조금은 아쉽지 않나. 볼보 차들은 좁은 데 들어왔을 때 어라운드 뷰가 그냥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데 드라이브 스루 있잖아요. 거기 엄청 좁잖아. 근데 볼보 차로 들어갈 땐 좀 편해요. 차와 가까운 사물이 접근하면 바로 어라운드 뷰가 켜지니까 그럴 순 있지. 자, XC90 GV80 2.5 터보랑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모델인 게 일단은 가격대가 제일 근접하기도 하고 크기도 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경쟁 모델은 저는 GV80 2.5 터보가 아닐까 싶었어요. GV80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304마력이고 얘도 2000cc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300마력이고 출력도 비슷하고 XC90 우리가 T8을 타봤잖아요. T8을 탔을 때는 물론 출력 차이가 B6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이고 T8 같은 경우에는 462마력이다 보니까 160마력 가까이 차이 나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B6를 탔을 때는 뭔가 출력이 300마력이라고 하기에는 물음표가 좀 드는 출력이긴 해요. 물론 이 세그먼트가 워낙 큰 차다 보니까 2.5 터보 304마력인 GV80도 쭉 가속을 했을 때 뭔가 펀치력 있는 가속감보다는 쭉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얘보다는 그래도 가속감이 좀 더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XC90은 밟았을 때 가속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는 것도 빠른 편은 아니야. 좀 굼뜬감이 있나요? 굼뜬감은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출력은 아니에요. 볼보 차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뭔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든다? 원래 SUV가 고속주행을 할 때는 약간 불안한데 이런 감이 있잖아요. 휘청휘청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되게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안정적인 거예요. 사실 볼보라는 브랜드의 철학이 안전이잖아요. 마케팅과 세일즈 포인트에 굉장히 잘 녹여냈어. 날 지켜줄 수 있는 차 하면 볼보가 떠올라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지금 고속도로 이용할 때 차가 가까워지잖아요.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긴급 제동을 할 때 되게 운전자와 탑승객이 놀랄 정도로 팍 쓰는 느낌이 들거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뒷차가 나를 충돌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하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제동이 되는 느낌. 이 차의 무게가 사실 그렇게 가벼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동력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볼보 차들의 특징이 드라이브 모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최고 속도가 180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안전과 연관이 스포티하지 않은데 가속감이 너무 펀치력이 없어, 이런 걸 바라면 안 되는 브랜드예요. 사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XC90이 2015년도에 출시가 됐잖아요. 2015년도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갓 런칭했을 때야. GV80이라는 모델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뱃속에 있어. 아빠 뱃속에 있었을 때야. 아빠 알속?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사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난 솔직히 아직까지 모르겠어. 시되고 브랜드가 런칭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엇일까 했을 때는 딱히 정의를 할 수가 없어. 대중적인 럭셔리 브랜드?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건지 난 솔직히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야 제네시스 하면은 그래도 뭐 국산차 대비 굉장히 고급스럽고 승차감도 좋고 하니까 판매량이 있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방향성이 없고 철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세일즈 포인트 자체가 없는 거야. GV80 물론 차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들도 굉장히 많아. 사실 예전에 제네시스 BH 모델 그리고 1세대 G80 모델을 생각했을 때 E클래스 5 시리즈랑 경쟁 모델이었잖아요. 제네시스를 왜 사냐? 같은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 대비 수입 프리미엄 세단들 대비 많게는 40%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럭셔리 브랜드 차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풀옵션 때려버리면 가격이 그냥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 그렇다고 해서 가격은 올렸고 옵션이 물론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제는 사실 XC90이나 X5, GLE 옵션이 떨어져?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과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그래도 이 차가 제로백이 6초대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괜찮다니까? 나쁘진 않은 차량이야.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정적인 느낌이랑 코너링 할 때 잠깐만 아 맞다 볼보가 이런 차였지?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 나 지금 랭글러 타고 있잖아. 랭글러 나 120 이상 밟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 왜? 불안해서. 불안해. 내가 무섭고 일단 시끄러. 근데 120 이상 안 밟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얘한테는 180 리밋이 속도 제한이 걸려 있잖아, 볼보 차들은. 그게 흠이 아니라는 거야. 뒷좌석은 어때? 멀미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마음 편한 느낌.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아니에요. 트럭에 들어가는 판스프링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아 그래요? 서스펜션 구조거든. 근데 어. 어줍잖은 멀티링크보다도 더 좋은 승차감을 내주고 있어. 그래서 난 참 볼보 브랜드의 차를 탈 때마다 신기해. 3열도 한번 타봐야겠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한 반뼘 정도? 시트의 착자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공간은 좁긴 좁아요. GV80과 팰리세이드의 사이 같은 느낌? 3열은? 바퀴가 여기 바로 내 엉덩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통 튀는 느낌이 바로 오네요. 햇빛 가리개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성인 남성이 타도 괜찮을까? 아 비니님은 힘들 것 같아요. 3열은 열선 없죠. 아 열선 없죠. 그래도 GV80 대비해서 차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비싼 모델이잖아요. 그렇지만 저공해 2종 인증 차량이라서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그리고 공영주차장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얘는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GV80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해.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차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제네시스의 GV80이냐 볼보의 XC90이냐 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되게 볼보라는 차에 대한 또 다른 매력이 숨겨져 있는 매력을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XC90을 타면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네시스 너무 기죽을 것 같아. 더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알았죠. 우리나라 국산 럭셔리 네. 브랜드잖아. XC90, T8도 그렇고 B6도 그렇고 참 잘 다져진 모델 같다. 볼보의 철학, 세일즈 포인트 너무 뚜렷해. 뭔가 이제는 하나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 다음에 봐요. 안녕. 여정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중요한 일입니다. 중고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만남. 야! 타! 와! 완전 새 차네! 신차를 만나는 짧은 기다림. 쟤는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와? 드디어 내 차 출고! 샵 신차는 카비니 오토모빌. 샵 일주일 만에 출고!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자동차를 만날 수 있게. 믿음의 거래를 약속합니다. 카비니 오토모빌.